어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재호입니다. 총 6회에 걸쳐 정신과 질환과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 공황장애입니다. 40세 회사원 A씨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10년 넘게 큰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된 업무에 잦은 회식이 이어지며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운동 부족에 체중이 많이 늘어서 평소 피로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과음을 한 다음날 2시간 정도 거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길이라 큰 걱정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숙취 때문에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탓이겠죠.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는 순간 가슴이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불편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으니 그냥 좀 참아보기로 합니다. 근데 갑갑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받았던 때가 언제였더라? 걱정이 이어집니다. 차가 터널로 들어서자 심장이 더 두근거리며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혹시 이러다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을까? 손끝이 저려오며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곧장 갓길에 정차하고 119를 부릅니다. 다행히 119가 도착하니 조금 안정이 됩니다. 응급실에 가서 한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설명에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서 웬만하면 혼자 운전하는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상황으로 가상의 사례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극장에서, 비행기에서, 또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집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죽거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급작스러운 공포감의 경험, 즉 공황 발작을 겪고 평소에도 이런 발작이 또 올 것 같다는 걱정, 즉 예기 불안을 느끼며 이로 인해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회피가 생겼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과거에는 그리 널리 알려진 병이 아니어서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을 여러 번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닌 끝에 가까스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유명 연예인이 언급을 해서인지 마치 정신과의 대표 질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다행히도 예전보다 빨리 정신과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병이며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해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며 반복적인 공황 발작이 큰 특징입니다. 공황 발작은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을 포함하는데요. 심장박동 증가, 땀 흘림, 떨림 또는 전율, 숨가쁜 느낌, 질식감, 흉부 통증 및 불쾌감, 비현실감, 2인증, 오한 화끈거림, 토할 것 같거나 속이 울렁거림, 현기증, 머리띵함, 불안정감, 감각 이상, 마비감, 짜릿짜릿한 감각, 자제력 상실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황 발작 자체는 생각보다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평생 3, 4명 중 1명꼴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며 그 모두를 병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이 공황 발작을 잘못 이해하여 예기 불안이 생기고 이로 인해 회피 행동이 지속되며 심각해집니다. 공황 발작은 사실 공포감에 뒤따르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감이라면 공황 발작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방이 뚫린 초원에서 치타나 표범 같은 맹수를 맞닥뜨렸다고 상상해 볼까요? 아마 우리의 신체는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힘껏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겠죠. 순간
아찔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공황 발작은 이러한 공포감을 맹수가 아닌 자신의 신체 감각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압박 등의 이유로 가슴 답답함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평소 같으면 오늘따라 왠지 불편하네 하며 그냥 지나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따라 그 답답함이 매우 신경 쓰이고 걱정스럽게 여겨진다면 내 긴장과 불안은 아드레날린 분출을 가속하며 교감신경에 흥분을 유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더 가빠집니다. 이렇게 심해진 가슴 답답함은 나에게 더욱 무서운 느낌으로 지각됩니다. 어라, 이게 안 괜찮아지고 자꾸 더 심해지고 있잖아 하면서 말이죠. 신체 반응으로 유발된 공포가 다시 신체 반응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러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황 발작은 공포에 따르는 생리적인 반응이라서 이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했던 것 뿐입니다. 교감신경의 흥분에는 부교감신경의 흥분이 뒤따르게 되어 신체는 이내 평형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난 현상으로 아무리 심한 공황 발작도 30분 이내에 대부분 안정됩니다. 공황 발작으로 구급차를 불러도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조금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공황 발작을 겪고 나면 보통 내가 모르는 어떤 심장이나 폐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공황 발작이었다는 설명을 들어도 이것이 또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 또 공황 발작이 올지 모르니 평소에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기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공황이 일어났던 장소나 상황을 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운전을 하다 그랬으면 운전을 피하고, 마트에서 그랬으면 마트를 피하는 식으로 말이죠. 회피하니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피하는 상황이 자꾸 하나 둘 계속 늘어납니다. 자신감도 떨어져 오히려 평소에 더 불안한 채로 지내게 되죠. 공황장애는 이렇게 악화되고 만성적으로 지속됩니다. 공황장애 치료는 이렇게 환자분이 경험하신 공황 발작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인지적 교정이 핵심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공황장애를 처음 진단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예기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반복되는 공황 발작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황 발작 자체는 약물로 잘 컨트롤되며 치료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공황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상황들을 피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증상에 대해 안심하게 되면 공황장애는 치료됩니다. 약물 치료의 기간은 보통 1년 이상을 잡기도 합니다. 증상 초기에 빨리 내원해서 잘 컨트롤한다면 그보다 빨리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또한 실제 면담에서는 호흡 교정이나 근육 이완과 같은 행동적인 요법을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공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적절한 약물 사용, 그리고 이완을 유도하는 행동 요법, 공황의 치료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수면의 중요성,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